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저번 주부터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을 바탕으로 지금 콘텐츠를 꾸며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좀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가요?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하신가요? 많은 사연들이 지금 보내주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같이 해보고 공감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만큼 저의 부담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정말 많은 사연들이 다 안타깝지만 이번 사연은 특히나 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피해액이 무려 한 400억 원. 네. 그리고 피해자도 한두 분이 아닌 거예요. 네. 보통 60, 70대의 노년층들. 아, 그리고 기간 또한 지금 8년째 지금 이끌어오고 있는 사연입니다. 바로 이 수익형 호텔을 분양을 받아서요. 이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계신 분의 사연입니다. 네. 저는 이 문제의 호텔, 부티크 팰리스 호텔 수분양자 대표 인원을 맡고 있는 송호영입니다. 저의 힘과 능력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아 이렇게 도움을 간절히 청해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부산입니다. 저희 모친께서 8년 전 2015년 12월경 자식들한테 손 안 내밀고 용돈 벌고 싶으시다며 그 당시 유행하던 확정 수익 8에서 10%를 약속하던 수익형 호텔을 분양받으시고 준공만 되기를 바라던 중 예상 준공날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언론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은 시행사가 당시 분양관리 신탁 계약을 한 아시아 현탁에 자금관리하던 직원과 짜고 수분양자 동의 없이 예치금을 사적인 용도로 횡령했다는 사실이 들려왔습니다. 호텔이 준공되어 수익금만 꿈꾸던 수분양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시행사에 항의했지만 말로만 기다려달라고 시간 벌기를 8년째. 수분양자들의 명의로 낸 신협의 중도금 대출금과 이자를 책임져야 할 시행사는 나 몰라라 하며 납부하지 않아 신용 불량자가 되면 안 되기에 할 수 없이 대출금 이자를 수분양자가 몇 년째 기억도 없이 강제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행사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분양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 분양계약 해지와 소송은 승소를 했지만 시행사는 줄 돈이 없다며 버티고 있으며 수분양자들이 낸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해운대 다른 곳에 버젓이 시행사 대표 남편 명의로 호텔을 지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좀 뉴스 기사를 좀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나온 기사를 살펴보니까요. 피해를 이제 호소하는 해운대 부티크 팰리스 호텔은 2014년에 착공했으나 2019년 7월 공사가 중단이 되었어요. 비대가 주장하는 바로는 수분양자 267명이 중도금 대출 약 230억 원에 대한 이자를 5년간 지급하는 중이다. 300여 채에 대한 한 채당 매달 약 25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한 달에 적어도 7,500만 원씩의 이자를 나가고 있다.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이 지금 60, 70대 노년층이잖아요. 그래서 매달 이 이자를 좀 힘겹게 내고 있는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사연이 정말 안타까운데 거기에 더 안타까운 거는 중도금 이자를 계속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8년째 지금 계속 내고 있고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내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사연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수분양자들의 명의로 낸 신협의 중도금 대출금과 이자를 시행사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제 안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이때 분양 상황을 잘 모르지만 제가 분양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상황을 돌아보면 분양을 할 때 분양이 잘 될 때는 이제 중도금 이자나 중도금 대출을 이제 무조건 받게 하고 이자를 이제 수분양자가 대신 내는 방식을 취하는 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내라고 하면 불편하니까 이자 후불제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분양이 잘 안 되고 인기가 좀 사그라들 때쯤 되면 중도금 대출 이자를 수분양자한테 내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시행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아마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 이렇게 이제 분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도금 대출은 이자는 시행사나 뭐 건설사가 대신 낸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의 명의는 수분양자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분양에 있어서 중도금 대출자의 주체는 누구냐? 수분양자예요. 수분양자의 이름으로 대출이 나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공사가 중단이 됐잖아요. 중단이 되니까 시행사는 지금 돈이 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중도금 대출을
안 갚았을 것이고, 그러면 은행에서는 이제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누구한테 물리느냐? 수분양자한테. 수분양자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중단된 상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을 갚을 상황이 아닌 거죠. 누가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대출 원금은 살아있는 상태고, 은행에서는 이자라도 계속 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자를 내는데, 지금 수분양자가 8년째 이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진행이 앞으로 안 되면 이자는 수분양자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이 수분양자들도 이제 너무 기약 없는 거잖아요. 8년째면. 그래서 이제 소송을 해봤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송에 승소는 했는데 네. 결과는 똑같은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현장 사건을 보면서 딱 옛날 과거에 사고 났던 그 현장이 딱 생각이 나는데, 저와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보다 많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굿모닝 시티라고 분양 사기 사건이 있는데, 굿모닝 시티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 아마 밀리오레 두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몇십 년 전에 쇼핑몰 바람을 일으켰던 브랜드인데, 이게 이제 쇼핑몰이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동대문 근처에 굿모닝 시티라는 비슷한 아류의 이제 쇼핑몰을 분양을 했는데, 이때 당시의 분양 형태는 어땠냐면, 시행사가 분양을 하고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그 대금을 시행사가 직접 받아갔어요. 중간에 뭔가 신탁사가 이런 게 없이 그렇죠. 그냥 요즘은 직접적으로. 모든 분양에 신탁사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신탁사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수분양자가 시행사에다가 돈을 넣는데, 시행사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돈을 횡령을 하거나 어디서 단대라 써가지고 네. 이 돈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수분양자들이 이제 이 분양 대금을 다 날리는 그 사건이 난 게 바로 굿모닝 시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사건이 생각이 나냐면, 이걸 계기로 해서 수분양자의 돈이 시행사로 바로 넘어가면, 시행사가 진짜 마음먹고 사기 치려고 하면 무조건 사기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양이라는 이게 다음부터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분양자들은 항상 이 분양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잖아요. 시행사가 내 돈을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제 법안을 마련한 게, 신탁사를 둬가지고 수분양자의 돈이 신탁사로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시행사는 분양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할 때 필요한 자금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신탁사한테 내역을 보내요. 공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이번에 필요한 자금이 이만큼입니다. 그걸 주세요. 그러면은 신탁사는 이제 공사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봐가지고 돈을 이제 시행사한테 넣어주고, 그 돈이 합당하게 나가는지 관리를 하는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선분양, 아무것도 안 지은 상태에서 지금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 돈을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분양자들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는데 돈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게 신탁사 제도예요. 그래서 신탁사가 자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분양의 이제 목적이고 현실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탁사의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사건 굿모닝시티 이후라면 신탁사가 존재했을 텐데, 네. 이게 뭔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지금. 네, 실제로 기사 내용을 진행되잖아요. 보면 신탁사와 시행사 간에 또 서로 이제 책임 회피의 공방이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신탁사가 사실은 중심을 잡고 자금에 대한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신탁사가 책임을 안 지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이기 때문에 신탁사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자꾸 책임 회피를 하고 자금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앞으로의 분양 현장에서 분양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이거를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수분양자의 그 안정장치의 역할이 신탁사인데 이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약간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개인들이, 수분양자들이 소송도 하고 했는데 승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아내거나 공사가 진척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 사건이 해결되려면 신탁사와의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근데 신탁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 이게 해결이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개입을 해서 어느 정도 사건의 진위 파악을 하고 어쨌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면 책임을 지고 봉사를 진행해서 수분양자는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책임이 없는 수분양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부는 이럴 때 개입을 해서 시행사의 잘못이든 아니면 신탁사의 잘못이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고 그 다음에 대안, 공사가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에 따른 진행 과정을 정부의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이걸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이제 사연을 보냈지만 아마 이분은 정말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아마 답답해서 이제 저한테라도 이런 사연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저도 해결할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책임 있는 기관도 아니고 다만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걸 영상으로 내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점,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죠. 수분양자들이 책임의 소재가 전혀 없는데 피해를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정부의 책임인 거죠. 이런 거는. 정부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부한테 이 영상을 통해서 책임의 의무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개입해라.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인 거잖아요. 지금 네. 기약 없는 8년째 그렇죠. 이어지는 정부의 개입이 강력하게 좀 들어가서 이걸 좀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거에 관리 감독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잖아요. 신탁사가 껴있다면 이제 금융기관 쪽이니까 금융기관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들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책임 소재를 가려줘야 되는 부분인 거죠.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 본인의 일은 모친의 일이라는 게 더 안타까운 게 이 수분양자들은 다 60, 70대 노후 네, 자금으로 지금 이걸 한 거잖아요. 용돈을 벌고 싶다. 사실 분양형 호텔이라는 거는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상품인 거예요. 굉장히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엄청난 인기를 잠시 누리고 지금은 그 열기가 이제 사라져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분양 물건을 노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장하고 모델하우스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장에다가 모델하우스를 차리고 나와서 현장 구경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현장하고 모델하우스가 떨어져 있어요. 동떨어져 있잖아요. 정말 네. 뜬금없는 곳에. 요즘 보면은 속초에 호텔이나 레지던스 분양하는데 서울에서 분양. 강남역에 네. 막 이러잖아요. 그걸 왜 그러냐면 분양의 상담역으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분양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현혹시키기가 가장 좋은 사람들이 바로 노인들인 겁니다. 주변에 이제 유동인구 많은 데다가 이렇게 차려놓고 지나가는 노인들이나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 돈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할머니들 삐끼를 써요. 삐끼라고 해서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사은품 들고 그쵸, 네. 예, 막 이제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 사은품 주면서 잠깐 그냥 얘기만 하다 가면 돼. 네. 커피 한 잔. 네. 커피 한 잔. 그러면서 이 할머니들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나 좀 힘들어. 나 저기에 안 들여보내면 나 쫓겨나고 나 일당 못 받아. 맞아요. 그러면 너무 치근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기는 거절할 수 분양받을 생각이 없는데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그냥 정말 많은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막 정신없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욕심을 막 자극을 시키는 상담을 해요. 항상 노인분들은 노후 대책이라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돈이 없는 노인분들은 또 자식한테 손 벌려야 되나 막 이런 거 걱정하고 보시면 뻔해요. 중도금 대출 안 나간다. 계약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잔금이나 이런 것도 대출로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수익이 얼마 들어옵니다. 이때 막 그 2015년이면 한류 바람 막 불던 때거든요. 중국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막 몰려오던 때예요. 이 사람을 현혹시키기에 너무 좋은 거죠. 중국 관광객이 막 몰려와서 제주도로 막 들어오고 그거를 다 수용을 못하니까 부산으로 오고 부산에서 관광객들이 넘쳐나면 여기서 호텔에 다 묵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호텔에서 나는 수익으로 대출 이자 감당하고 수익을 얼마 드릴 수 있습니다. 야, 노인분들 자기 계약금 10% 그러니까 지금 대략 산정해 보면 한 호실당 1억 5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5천 정도 되면은 1,500만 원만 내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돈이 막 수입이 다달이 막 몇십만 원, 뭐 많게는 몇백만 원 들어올 것처럼 이렇게 막 현혹을 시켜서 분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노인분들은 안 그래도 지금 미래가 막 불안한데 이런 거 가지고 딱 분양을 하면
현혹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좀 아쉬운 부분을 그 심리를 캐치를 잘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사연을 보낸 분도 자식이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지금 수분양자의 임원을 지금 하고 있겠습니까? 본인이 분양받은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지금 전세 사기 벌어지고 있고, 분양 현장에서는 분양 사기가 벌어지고 있고, 온통 사기 공화국이 되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이걸로 막 욕심을 엄청 부리고 이런 게 아니고 내 노후 자금 그냥 생활을 좀 하기 위해서 고민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피해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네. 이 해결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참 답답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경우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 정부 담당 기관에서 정말 좀 빨리 이 현장에 대해서 인지를 하시고 아마 아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지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개입을 해서 공사가 진행이 되든 아니면 뭐 책임 소재를 물어서 뭘 하든 좀 어떻게 빨리 좀 이 상황이 좀 중단되고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수는 없는데 저희 채널의 힘을 좀 믿어보고 많은 분들이 보셔서 약간 좀 해결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찍은 것 같아요. 이 컨텐츠. 원래 이제 이런 사례는 개인의 실패담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을 네. 좀 이렇게 해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목적이었는데 이런 사연을 보낸 분들도 이제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꼭 이 사연을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 어느 정도 이제 공론화 시키고 이렇게 해서 조금이나마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피해를 많이 본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같이 사연 보내셔가지고 네. 이렇게 공론화하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용기를 내셔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신 이 송호연님께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좀 도움과 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 부모님도 좀 힘내시고 나쁜 마음 절대 먹지 마시고 좀 노력해서 같이 좋은 방향의 해결점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